저는 마르타 코발스키, 폴란드 바르샤바 출신으로 31살입니다. 크라쿠프 야기엘로니안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했죠. 아버지는 역사학 교수이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남동생 아담은 의대생이고요.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저는 항상 안정적인 미래를 꿈꿨습니다. 요즘 폴란드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의사, 엔지니어, 변호사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됐어요. 처음엔 단순한 루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요 언론사들이 앞다투어 두뇌 유출 현상을 심각하게 보도하기 시작했죠.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한국인가요? 이 질문은 모든 폴란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어요. 유럽 내에서도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으로 인재 유출이 일어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으로 가겠다는 건 많은 사람들에게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의문의 중심에 바로 제가 있더군요. 폴란드 출신 법학도가 어떻게 한국 대형 로펌에서 일하게 됐는지, 어째서 국적까지 바꾸려 하는지 제 이야기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언론에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당혹스러웠어요. 제 개인적인 선택이 이렇게 큰 화제가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저는 지금 서울에 있는 제 아파트 테라스에 앉아 이 모든 상황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3년 전, 짐 가방 하나 달랑 들고 인천공항에 도착했던 그날이 생생해요. 그때만 해도 몇 개월 인턴십 후 다시 폴란드로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이란 참 알 수 없는 법이죠. 가끔 폴란드 친구들에게 메시지가 옵니다. 마르타, 정말 한국이 그렇게 좋아? 우리도 갈 수 있을까? 이제는 제법 능숙해진 한글로 답장을 보내며 웃게 됩니다. 저의 선택이 옳았는지는 아직 완전히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이 순간 행복하다는 것만은 분명해요. 그리고 제 이야기가 시작된 건 폴란드에서의 마지막 겨울이었습니다. 폴란드의 겨울은 참 춥습니다. 창문을 스치는 바람 소리에 이불을 더 단단히 끌어당기던 그날, 저는 또 하나의 거절 메일을 받았습니다. 폴란드 명문대 법학 석사를 졸업하고 28살이 된 저는 이미 40군데가 넘는 법률 사무소에 지원서를 냈지만 모두 탈락했어요. 안타깝게도 귀하에 뛰어난 자격에도 불구하고 시작하는 메일이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저희 세대가 겪는 현실이었죠. 폴란드의 청년 실업률은 계속해서 치솟고 있었고 정치적 불안정은 경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제자리 그렇게 점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져갔어요. 아버지는 매일 밤 텔레비전 앞에서 한숨을 내쉬셨고 어머니는 저더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보라고 조심스레 권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국제상사법을 전공했는데 단순히 안정적인 직장만을 위해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동생 아담은 의대생이라 아직 취업 전선에 뛰어들지 않았지만 그 역시 졸업 후 진로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 시절 저의 멘토였던 노바코프스키 교수님으로부터 메일이 왔어요. 마르타, 서울에 있는 한 대형 로펌에서 해외 인턴을 구한다는구나. 특히 동유럽 출신 법학도를 선호한다더라. 관심 있니?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이라니 너무 멀지 않나요? 언어도 문화도 완전히 다른 곳인데 제가 할 수 있을까 걱정됐죠. 그래도 절박한 심정에 지원서를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화상 인터뷰 요청이 왔고 또 일주일 후엔 인턴십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한국말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만 알고 있는데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됐죠. 가족들과 상의했을 때 아버지는 단기간이니 경험 삼아 다녀오는 것도 좋겠다고 하셨고 어머니는 그래도 아시아는 너무 멀지 않니? 라며 걱정하셨습니다. 결국 6개월 인턴십 후에 돌아오겠다는 약속과 함께 비자 서류를 준비했어요. 2개의 여행 가방에 폴란드 생활을 모두 담아야 했습니다. 사진첩, 좋아하는 책 몇 권,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곧 돌아올 거야라는 다짐. 인천행 비행기를 타기 전 공항에서 가족들과 포옹을 나누며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별 인사가 제 인생의 거대한 전환점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10시간이 넘는 긴 비행 끝에 지친 몸을 이끌고 입국장으로 향했는데 모든 것이 신기했어요. 자동화된 입국 심사대는 몇 초 만에 처리됐고 공항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안내판은 폴란드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폴란드에서라면 1시간은 기다렸을 입국 절차가 15분도 채 걸리지 않았죠. 공항에서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열차에 탑승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꽉 막힌 도로를 예상했는데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도착한 강남역 주변은 온통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어요. 폴란드 바르샤바라면 이 시간엔 거의 모든 상점이 문을 닫고 대중교통도 배차 간격이 길어지는데 말이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안전함이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임에도 여성들이 혼자 돌아다니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어요. 저는 폴란드에서도 밤에 혼자 다닐 때면 항상 불안했는데 이곳에선 그런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로펌 입사 첫날도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모든 서류가 디지털화되어 있었고 종이 낭비를 최소화하는 시스템에 감탄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업무 시스템은 어디서든 일할 수 있게 해주었고 전자 서명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졌어요. 폴란드의 법률 사무소에서는 아직도 종이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는데 말이죠. 사무실 동료 박지원 변호사가 저에게 첫 업무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마르타 씨, 우리 시스템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하시죠? 천천히 배우면 됩니다. 그녀의 따뜻한 말에 안도감을 느꼈어요. 저는 구글 번역기를 켜놓고 열심히 메모를 했습니다. 점심시간, 동료들이 저를 구내식당으로 데려갔는데 그곳에서도 놀라움은 계속됐어요. 식당 입구의 키오스크에서 메뉴를 선택하고 결제하는 시스템, 그리고 음식이 나오는 속도까지 모든 것이 효율적이었습니다. 첫날 퇴근길, 지하철역으로 향하며 생각했어요. 이곳은 마치 미래의 도시 같아. 폴란드에서는 상상도 못할 세상이야. 그날 밤, 임시 숙소에 돌아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낯선 이곳이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어요. 6개월 후에는 폴란드로 돌아가야지 라고 중얼거렸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벌써부터 다른 생각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로펌에서의 첫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장벽으로 힘들었지만 동료들의 배려 덕분에 점점 적응해 나갔어요. 놀라웠던 건 회사의 시스템이었습니다. 한 번도 야근을 강요받지 않았고 오히려 정시 퇴근을 권장했죠. 폴란드에서 친구들이 일하는 로펌은 밤늦게까지 남아있는 게 당연했는데 말이에요. 회사에서 지원해준 임시 숙소는 원룸이었는데 그마저도 첨단 시설로 가득했습니다. 디지털 도어락은 기본이고 집안 모든 전자기기를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었어요. 수도꼭지가 고장났을 때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수리기사를 불렀는데 2시간 만에 도착해 해결해 주었습니다. 폴란드였다면 며칠을 기다려야 했을 텐데요. 한국어 학원에 등록한 것도 이때였어요. 수업 후 동료 박지원 변호사와 저녁을 먹으며 한국 생활에 대해 물었습니다. 지원 씨, 저는 한국이 정말 신기해요. 모든 게 빠르고 효율적이고 폴란드와는 너무 달라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죠. 우리는 오히려 유럽의 여유로움이 부럽다고 하는데 마르타 씨는 반대로 생각하시네요. 2달이 지나자 회사에서 정식 계약직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6개월 인턴십이 끝난 후에도 1년 더 일할 기회를 주겠다는 내용이었어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폴란드로 돌아가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울 텐데 이미 적응하고 있는 한국에서 경력을 쌓는 게 더 나을 것 같았어요. 새 계약과 함께 회사 근처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그 자체로 작은 도시 같았어요.
단지 내 편의점, 카페, 헬스장이 있고 무인 택배함은 24시간 운영됐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보안 시스템이었어요. 밤에 혼자 귀가해도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폴란드 가족들과 화상통화를 하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엄마, 여기선 배달 음식을 시키면 30분 안에 와요. 그것도 따뜻하게요. 어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편리함이 사람들의 삶의 질을 정말 높여주니? 라고 물으셨고, 저는 망설임 없이 네라고 대답했어요. 6개월이 지나고 인턴십이 끝나갈 무렵, 저는 폴란드로 돌아갈 생각을 점점 접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도 기초 수준은 넘어섰고, 회사에서의 업무 만족도도 높았어요. 무엇보다 이곳에서 느끼는 안전함과 편리함은 제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대표 변호사님이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어요. 마르타 씨, 회사에서 당신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국제 업무를 맡기고 싶은데. 그의 다음 말에 저는 인생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마르타 씨, 국제 상사중재팀에서 당신의 유럽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대표 변호사님의 말씀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전공했던 분야였고 늘 일하고 싶었던 영역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곧 현실적인 문제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저는 단기 비자로 있는 외국인인데 그런 중요한 업무를 맡아도 될까요? 대표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장기적으로 우리 회사에서 일할 의향이 있다면 비자와 국적 문제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국제소송에서 법적 대리인 자격으로 활동하려면 더욱 그렇죠. 그 말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라는 의미였어요. 사무실을 나오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한국 국적? 그건 단순한 서류상의 변화가 아니라 제 정체성에 관한 문제였어요. 폴란드인으로서의 저를 포기하고 한국인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날 밤 테라스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동료 박지원 변호사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지원 씨, 저 귀화를 고민 중이에요. 너무 큰 결정인 것 같아 무섭네요. 지원 씨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마르타 씨, 국적은 중요하지만 결국 당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는 건 아니에요. 폴란드인으로서의 배경과 경험은 여전히 당신의 일부로 남을 거예요. 일주일간의 고민 끝에 가족들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예상대로 처음에는 모두 놀라셨어요. 마르타, 정말 그렇게 오래 한국에 있을 생각이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침묵하셨고 남동생 아담은 누나가 행복하다면 지지해라고 말해주었죠. 점차 가족들도 제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의 경제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제가 한국에서 전문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으니까요. 한 달 후 아버지가 메일을 보내셨습니다. 마르타, 내가 진정으로 원한다면 우리는 내 결정을 존중한단다. 난 정말 행복한지만 확인하고 싶구나. 그 메일을 읽고 눈물이 났습니다. 가족의 지지는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이제 결심이 섰습니다.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귀화 신청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한국어 공부도 더욱 열심히 했습니다. 국제 상사중재팀에 합류하면서 업무량은 늘었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어요. 어느 날 저녁 회사 동료들과 회식 자리에서 제 결정을 공유했습니다.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팀장님은 건배를 제안하셨죠. 마르타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곳이 제 새로운 고향이 될 수 있겠다고요. 귀화 신청을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우선 한국어 능력 시험 3급 이상을 취득해야 했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 행정제도에 대한 이해도 필요했어요. 매일 아침 출근 전 1시간, 퇴근 후 2시간씩 공부했습니다. 주말에는 한국어 학원에서 집중 강의를 들었고요.
처음에는 한글의 구조가 낯설었지만 점차 그 논리적인 체계에 매료되었습니다. 폴란드어와는 완전히 다른 문법 구조, 높임말의 개념, 수많은 한자어. 때로는 좌절감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어요. 점심시간에는 한국어로만 대화하자고 제안해 주었고, 어려운 법률 용어는 따로 정리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 문화 이해를 위해 명절과 전통 행사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설날에는 팀장님 댁에 초대받아 떡국을 먹으며 세배도 배웠습니다. 추석에는 송편 만들기 체험에 참가했고요. 한국의 음식 문화, 가족관계, 공동체 의식을 몸소 체험하며 이해해 나갔습니다. 행정 시스템을 배우는 것도 재미있었어요.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주민센터 업무, 교통카드 시스템, 의료보험 제도가 사실은 매우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폴란드와 비교하며 공부하니 더 잘 이해가 됐어요. 공부하는 내내 가족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매주 화상통화로 근황을 나누며 아버지는 역사학자로서 한국의 역사에 대해 물어보고 싶은 게 많구나라고 하셨고, 어머니는 한국어로 인사 좀 해볼래? 라며 관심을 보이셨어요. 남동생 아담은 누나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이 자랑스러워라는 말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시험 일주일 전 모의고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자신감이 생겼어요. 하지만 시험 전날 긴장감에 잠을 설쳤습니다. 내일 시험에서 실패하면 어떡하지? 불안한 마음으로 새벽까지 교재를 뒤적였어요. 시험 당일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먼저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어요. 20층에서 계단으로 내려와야 했죠. 지하철역에 도착했을 때는 지연운행 안내방송이 나오고 있었고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택시를 타려 했지만 출근 시간이라 잡히지 않았어요. 결국 버스로 우회해서 시험장에 간신히 도착했습니다. 시험장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불안이 사라졌어요. 이건 내 운명의 시험이야. 최선을 다하자. 마음을 가다듬고 문제지를 받았습니다. 한국어 듣기, 읽기, 쓰기, 그동안 준비한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마지막 문제를 풀고 나오는 길,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미 저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했으니까요. 시험장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푸른 서울의 하늘이 제게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귀갓길, 손에 든 휴대폰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폴란드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마르타, 좋은 소식이 있어. 우리가 너를 보러 갈 거야. 귀화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한 달은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아침 이메일함을 확인하고 우편함도 들여다봤어요. 그 사이 일은 더 바빠졌습니다. 폴란드 기업과 한국 기업 간의 분쟁 사건을 맡게 되었거든요. 비록 법정에 직접 서지는 못했지만 배후에서 자료를 준비하고 전략을 세우는 일이 제게 주어졌습니다. 가족들이 방문한다는 소식은 저에게 큰 기쁨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 아담이 함께 오기로 했습니다. 그들을 맞이할 준비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던 중 마침내 그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제목만 보고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귀화 신청 결과 안내. 떨리는 손으로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첫 문장을 읽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귀하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 신청이 승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한국인이 된 거예요. 그동안의 노력, 좌절, 기쁨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로펌에 도착하자마자 박지원 변호사에게 달려갔어요. 지원 씨, 저 합격했어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소식은 순식간에 사무실 전체에 퍼졌고 동료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대표 변호사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꼭 잡아주시며 이제 정말 우리 식구가 되었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식 귀화 증서를 받기 위한 일정이 가족들의 방문 시기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그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공항에 나갔습니다. 입국장 문이 열리고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의 얼굴이 보였을 때 참았던 눈물이 또다시 흘렀어요. 마르타! 어머니가 달려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눈시울도 붉어져 있었어요. 우리 딸, 많이 달라졌구나. 그분의 말씀에 저도 모르게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아담은 놀란 얼굴로 누나, 한국어가 정말 유창하네. 라고 말했죠. 가족들을 데리고 서울 곳곳을 구경시켜드렸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한국은 어떨까 궁금했어요. 아버지는 역사적인 장소마다 깊은 관심을 보이셨고, 어머니는 한국의 대중교통과 안전한 거리에 감탄하셨습니다. 아담은 첨단 의료시설을 둘러보고 나도 여기서 일해보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죠. 귀화 증서를 받는 날, 가족들과 함께 법무부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렸어요. 마르타 코발스키 씨. 제 이름이 호명되자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증서를 받고 난 후 담당자가 물었어요. 한국 이름도 정하셨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김마루라고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회사 동료들과 가족들이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어요. 한국 전통 음식점에서 모두가 모였습니다. 잔을 들고 일어서서 말했죠. 저는 이제 한국인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가 눈시울을 붉히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식당 안에 다른 손님들까지도 제 이야기를 듣고 있었나 봅니다. 갑자기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모든 사람이 따라 박수를 쳤어요. 그날 밤 가족들과 함께 제 아파트 테라스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정말 행복하니?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이곳에서 저는 제 꿈을 이룰 수 있어요. 아버지는 손을 내밀어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서 저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어요. 다음 날 회사에 출근했을 때 제 사무실이 새로운 곳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더 넓고 창가에 위치한 자리였어요. 책상 위에는 축하 꽃다발과 함께 정식 변호사로 채용을 제안하는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귀화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한 달은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아침 이메일함을 확인하고 우편함도 들여다봤어요. 그 사이 일은 더 바빠졌습니다. 폴란드 기업과 한국 기업 간의 분쟁 사건을 맡게 되었거든요. 비록 법정에 직접 서지는 못했지만 배후에서 자료를 준비하고 전략을 세우는 일이 제게 주어졌습니다. 가족들이 방문한다는 소식은 저에게 큰 기쁨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 아담이 함께 오기로 했습니다. 그들을 맞이할 준비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던 중 마침내 그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제목만 보고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귀화 신청 결과 안내. 떨리는 손으로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첫 문장을 읽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귀하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 신청이 승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한국인이 된 거예요. 그동안의 노력, 좌절, 기쁨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로펌에 도착하자마자 박지원 변호사에게 달려갔어요. 지원 씨, 저 합격했어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소식은 순식간에 사무실 전체에 퍼졌고 동료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대표 변호사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꼭 잡아주시며 이제 정말 우리 식구가 되었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식 귀화 증서를 받기 위한 일정이 가족들의 방문 시기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그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공항에 나갔습니다. 입국장 문이 열리고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의 얼굴이 보였을 때 참았던 눈물이 또다시 흘렀어요. 마르타! 어머니가 달려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눈시울도 붉어져 있었어요. 우리 딸, 많이 달라졌구나. 그분의 말씀에 저도 모르게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아담은 놀란 얼굴로 누나, 한국어가 정말 유창하네. 라고 말했죠. 가족들을 데리고 서울 곳곳을 구경시켜 드렸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한국은 어떨까 궁금했어요. 아버지는 역사적인 장소마다 깊은 관심을 보이셨고, 어머니는 한국의 대중교통과 안전한 거리에 감탄하셨습니다. 아담은 첨단 의료시설을 둘러보고 나도 여기서 일해보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죠. 귀화 증서를 받는 날, 가족들과 함께 법무부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렸어요. 마르타 코발스키 씨. 제 이름이 호명되자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증서를 받고 난 후 담당자가 물었어요. 한국 이름도 정하셨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김마루라고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회사 동료들과 가족들이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어요. 한국 전통 음식점에서 모두가 모였습니다. 잔을 들고 일어서서 말했죠. 저는 이제 한국인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가 눈시울을 붉히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식당 안에 다른 손님들까지도 제 이야기를 듣고 있었나 봅니다. 갑자기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모든 사람이 따라 박수를 쳤어요. 그날 밤 가족들과 함께 제 아파트 테라스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정말 행복하니?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이곳에서 저는 제 꿈을 이룰 수 있어요. 아버지는 손을 내밀어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서 저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어요. 다음 날 회사에 출근했을 때 제 사무실이 새로운 곳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더 넓고 창가에 위치한 자리였어요. 책상 위에는 축하 꽃다발과 함께 정식 변호사로 채용을 제안하는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